네, 오늘 비트코인이 한때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000% 수익을 겨냥해서 투자해 놓았던 동학개미들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년 5월에 시작된 3차 반감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앞으로 더 뛸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휴장을 끝내고 오랜만에 열린 뉴욕 증시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날에 휴장 끝나면 미국의 시장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한 여부,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1.20, 10년물 1.20을 벗어나느냐 문제, 그리고 유가가 서부텍 40종일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느냐 문제, 세 가지가 전부 돌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 화두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화제긴 화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이 비트코인 얘기는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늘 기록 방송이기 때문에 5만 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어제 좀 한국경제신문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요. 이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지 오늘 뒷 배경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B자 쓴 비트코인과 이쪽 그림이죠. 이쪽 그림이 옛날 던 영조 시대에 그분이 가져온 게 이게 이렇게 상평통보입니다. 네. 영조 시대 때.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신지 그렇지 이거 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팔아달라. 이게 5천만 원 가냐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어제 네. 나왔던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장중한 때 5만 달러를 벗어났는데요. 일단 증시부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렸던 것은 미국의 증시는 오늘 3대 지수별로 혼지수를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간다. 그럼 유동성 장세와 펀더멘탈 장세의 차이점은 어떠냐? 유동성 장세는 실적 경기 받치지 않고 돈의 힘에서 가니까 단기 급등한다. 수익률은 높게 나온다. 근데 펀더멘탈 장세는 상승되더라도 오랫동안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기저효과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성 장세에는 성격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맞는 구조죠. 투기 성향이 갖는 이런 것은 맞는 구조가 되는데 펀더멘탈 장세에서는 증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 이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돈의 풍부한 것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투기 속성이 많이 강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월가에서 이탈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길게 보면 작년 8월서부터 미국 주식을 좀 차익을 실현하고 한국이라든가 또 대체 투자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쪽서부터 말씀드렸었고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월가에 투자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방향성은 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융사들이 신축년 들어서 이런 쪽에 증시에 쏠림 현상이 많이 흐트러지는 분위기다. 많이 흐트러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들어가니까 자, 지금 가격 상승세가 가장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할 것이냐.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되고 관련된 상품도 내보내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린 머니 피보팅, 작년 9월 이후부터 머니 피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 특히 한국 주식을 많이 추천해 드렸죠. 그래서 머니 피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의 시장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확실히 요새는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사들도 비트코인 자산에 포함시킬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종전의 인식과 달리 굉장히 투자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서 그렇다 이렇게 네. 보게 됐습니다. 투기적 관점이고 투자에서 예적 이렇게 대상이라면 아마 공신력 있는 미국의 금융사들이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자산이라 하면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렇다 보면 상승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떤 쪽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2009년에 이렇게
사실 공급량이 2,100만 개 정도로 제한됐던 요인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는 사실 그것은 10년 전서부터 지속되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했던 요인이 뭘까? 그 요인을 그리고 그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오늘 그 비트코인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 30분에 5만 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물론 상징성이 5만 달러 돌파하면 거기에 한꺼번에 올라가진 않죠. 상징성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장착되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촉발된 게 작년에 3월 달에 비트코인이 4,900달러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5만 달러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가장 시발점은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간 건 비트코인 공급량이 제한돼 있던 2009년서부터 본질적 상이 아니라 페드의 그 양적 완화 정책, 그 다음에 각국의 금융 완화 정책이 이렇게 문제 발단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후 이후에 돈이 많이 다 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투기 속성들이 좀 많이 되면서 실적 받쳐주지 않고 그 다음에 매출 밝혀지지 않고더라도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투기 속성대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주가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투자 가지고 뭐 10%, 2% 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어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간에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인사, 아싸 논쟁.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인사이드 논쟁은 인사이드는 증권회사들의 본질적인 자원에 해당되는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또 임직원들, 네.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도 되겠죠.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머스크 같은 사람, 이렇게 증시에 벗어난 사람. 이런 측면에서 인사 아싸 간에 이게 논쟁이 되면서 어제 공교롭게도 루비니 교수와 머스크 비트코인 논쟁과 관련해서 뒤 배경을 아마 루비니 교수는 안 비춰드렸습니다는 네. 워렌 버핏과 같이 해서 이렇게 비춰드린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의 그 반향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역시 증권회사의 본질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애청하시는 분들이 좀 회장님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연을 많이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의존해 주시는 CO비전그룹의 김태욱 회장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거의 화를 내시 시작하면서 그런 어조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안경사의 자격증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헌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본질에 충실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봐라. 트럼프 대통령의 본질은 국민을 봉사하는 건데 사실 국민 봉사하지 않고 이게 뭐 페이스북인가요?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증권사에서 인싸 아싸보다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떠냐. 자, 증권사의 본질은 사실 고객에 대해서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거다. 그럼 앞으로 지금 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 증권사업 업이 바뀌겠느냐? 안 바뀐다. 고객 돈을 유치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증권사의 본업이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는 마케팅하는 도구지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자 지금처럼 유튜브라든가 뭔가 해서 똑같이 쫓아가는 것보다는 자 주변에 전 앵커의 이렇게 경제 지식이 높고 전 앵커가 추천하는 이러한 그 수익률이 증권사에 직원은 추천하는 것보다 더 높다면 자 증권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책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더 자기 자신의 임직원들한테 투자를 해서 애널리스트라든가 이그룹에 더 투자해서 본업에 충실하는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이렇게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분이 그 말씀대로 해서 자 증권사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증권사 직원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해서 20% 30% 났어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 작년에 코스피 상승률이 100%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20% 30% 났다 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더더구나 종목 추천하는 것도 한국경제TV가 밤에 화제가 되는 방송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전문가 방송에서 아마 네. 공교롭게도 김태혁 회장님인데요. 그 주관하는 사람이 김태일이라는 우리 차장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그렇죠.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이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방송에 한국경제TV의 와운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을 하는데요. 다음 날 추천하는 증권사의 직원들이 사실 한국경제TV에서 전일에 방송했던
종목 추천을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어떠냐? 야, 당신네들 믿고 투자하겠느냐? 하는 게 회장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많은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유튜브라는 게 대세가 완전히 일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증권사에서 클릭스 경쟁이라 하고 클릭스 경쟁에서 예능인을 출발시키고 그다음에 그 본질에 치중하는 이러한 그 책임자들이 유튜브에 등장하고 물론 난세가 어려울 때 굉장히 책임 있고 있는 분들이 오랜 경륜을 통해서 가닥을 치는 뭐 증권사의 그 회장님도 그런 쪽에 유용성이 있습니다는 네. 사실 모두가 유튜브에서 심지어 책임자들이 본래 임직원들의 수익률을 개선시키지 않고 임직원에 대해서 더 업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더니 굉장히 반영 효과가 커서 그렇게 좀 설명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상당 부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더라도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방송 시간 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이렇게 김태혁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더 이렇게 편하게 좀 알기 쉽게 방송할 것을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왜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루비니 교수는 폭락한다. 근데 자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그때 당시에 35,000달러인데요. 그때 15달러치 샀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불과 열흘도 안 돼서 15,000달러씩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지금 수익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루비니 교수 세계적 석학이다 하는 루비니 교수의 얘기 듣고 비트코인 다 팔았다 하면 지금 얼만큼 그렇습니까? 이런 쪽에 얘기들이 나온다 해서 어제 아싸 인싸간에 우리 김태욱 회장님의 이렇게 얘기 같은 거는 많은 점에서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들이 본업에 더 치중하도록 어릴수록 더 본업에 치중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시사점이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적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방송에 대해서도 시청자분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위기 극복의 중심 역할을 하는 페드, 연준의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형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완화니까 사실 인플레에 대한 기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인플레 문제는 일전에 한번 지적했다시피 사실 통화 정책에 돈 많이 뿌려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요거 한간 단계 전체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브텍 사이트 배럴당 60달러 돌파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4월 달에는 2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가만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죠. 오늘도 구리라든가 뭐 다 올라갔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 코스트 프레시 인플레 문제. 그리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수요 견인 인플레 GDP 갭상에서 보면 중국은 8% 9% 간다. 잠재성 6%, 2에서 3% GDP 갭. 올해 미국은 4.6% 성장한다. 잠재 성장률 2%다. 2에서 3% 인플레 갭. 해서 정책 요인, 그다음에 코스트 푸시, 수요 견인 요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 요인이니까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단기적 현상이 아닌 상태에서 인플레가 지속돼?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 해칭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물 자산 해야 되는데 금이 오늘 금값 떨어졌죠. 아마 오늘 금값 11,800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네. 달러 제 역할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더 유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 시작되는데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가면 정책금리 올리느냐 하면 테이퍼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뉴욕 비즈니스 클럽에서 금리 완화는 지속된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서 금 역할 못해. 그다음에 사실 달러도 제 역할 못해.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치밀게 돼서 오늘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문제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해치 수단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요인으로 페드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이자 회장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 페드의 금융 완화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4,900달러에서 이게 촉발시켰던 요인이라면 자 최근에 있어서는 역시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더더구나 정책 당국 입장에서 미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인 제닛 앨런, 그 다음에 ECB의 청재인 라가르드 청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할 시점에 네. 지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때 시점에 일론 머스크 회장이 우리도 머스키즘에서 트럼피즘과 빌려해서 머스키즘, 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면 시장에서 머스크에 대한 신드롬, 테슬라 신드롬, 테슬라 증후군, 머스키즘 이런 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아무리 정책 당국자 제닛 앨런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하고 라가르드 총재가 부정적 얘기하고 양대 총재죠. 양대 총재가 부정적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에 딱 해서 상징성 있는 사람들의 상징 효과 때 거기에 쭉 몰려가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단계에 접어들어서 그때 당시에 35,000달러가 지금 불과 열흘 사이에 사실 그 5만 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비트코인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네. 투기적 속성에서 정책 단계 규제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결제통화 블록체인 시스템의 결제통화 시스템이 지금의 법화 5만 달러, 5만 원, 1,000달러, 1,100달러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실 전부 온라인화, 모바일화 되지 않습니까? 결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측면에서 그동안 사실 비트코인에서 고민했던 이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 주식의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비트코인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고객의 수익률 증대해야 되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싸와 인싸 논제 중에 인싸에 대해서 더 주목한다. 미국의 아이비들은 유튜브 방송 잘 안 한다. 유튜브 출연, 직원들의 출연 굉장히 자제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그 뉴욕 멜론인가 이런 은행들을 이렇게 보면 마스터카드라든가 물론 이제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같은 입장에서는 자 고객의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비트코인이 가장 높게 해? 그러면 인사이더 관점에서 보면 본업이 고객의 이익이니까 이거 그냥 방치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다른 게 이게 방치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인식 개선이 세 가지로 나오죠. 일단은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리브라발까지 했던 페이스북도 다시 한번 자체적인 지금은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비슷하게 네. 연계시키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항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테슬라도 우주 시대에 결제 시스템에 갈 때는 비트코인이 더 적당하다 하는 측면에서 기업 자체적으로는 상징성 있는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가지다 보니까 자 다른데 1차 벤더, 2차 벤더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자 테슬라가 한국의 현대자동차랑 우리 현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론 머스크의 자 테슬라랑 거래한다. 근데 테슬라에서 모든 부품 거래일 땐 사실 비트코인 가져와라. 하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1차, 2차, 3차 벤더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고객의 수익이 증대하는데 지금 주식보다도 비트코인의 수익이 증대해 자산을 포함시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국가가 공인되는 게 상품입니다.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품을 개발하면 사실 그 감독기관에 이렇게 여러분이 고객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전부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공적인 책임성을 부여하는 게 금융상품의 개발에서 그냥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품을 내렸답니다. ETF 네.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대중화됐는지 이 상평 통보가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팔아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이제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희귀적인 일부 사람이나 하는 이런 쪽의 인식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수가 증대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인식됐던 투기보다는 요새는 좀 투자 자산으로도 인식이 광범위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으로 사실 큰 돈을 벌었던 국제 투기꾼들이 비트코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아마 작년 8월 달에 이 방송을 해드린 네. 적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을 좀 차익 실현하면서 국제 투기꾼이 가장 앞서가니까 국제 투기꾼의 행방을 움직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작년에 보면 코로나 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 국제 투기꾼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네. 일단은 증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작년 그 2월 이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이때 한국 주식도 2월 23일 2,230에서 3월 19일 날 1,450일까지 폭락하는 과정에서 자, 국제 투기꾼들은 팬데믹 선이면서 증시에 이렇게 본격적인 이 주가 폭락을 이용해서 아시겠어요? 공매도 쳐서 굉장히 대단히 수익을 기록했었죠. 그리고 사실 주가가 저점일 때 이때부터 많이 등장했던 용어가 공매도보다 컬옵션 뭐 이런 쪽의 얘기죠. 아마 이게 방송을 진행했던 전앵커 입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컬옵션 얘기, 손정의 그렇죠. 컬옵션 네. 이렇게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컬옵션 해서 경제 재개가 되니까 주가 올라가 레버리지 비율 그래서 또 한 번 먹었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돈이 많이 풀렸으면 어떨까? 아마 그때 트리플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가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가 슈퍼 사이클 얘기 있었었고, 그다음에 5G 슈퍼 사이클 얘기가 있었었고, 그래서 트리플 슈퍼 사이클 그때에 사실은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밑으로 폭락했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유가의 커럽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단히 한번 또 수익을 해냈었죠. 이런 과정에서 국제 투기꾼들이 다음은 어디서 돈 벌 것인가 하는 측면이었었죠. 네. 그래서 작년 그 9월 이후서부터는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세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작년 그 8월 달에 미국 시장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베이스 수익이 못 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든가 이런 주식을 갈아타세요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일부에서는 투기성이 강한 이 동학개미들이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마 $10,00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때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작년 그 미국 주식에서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바깥할 때 한국 주식 오기에는 좀 동학개미들이 한국 주식 오기에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매입하신 분이 있는데요. 자, 그때 보면 $10,000 그때 $10,000일 겁니다. 네. 지금 $50,000면 500% 수익 났지 않습니까? 5배니까 500% 수익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요새 뭐 몇백 프로는 뭐 이러니까 깜짝 놀라 이렇게 하는데 자, 500% 수익 났지 않습니까? 최대 수익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보면 자, 오늘 제목 동학개미들이 3,000%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 지금 실뱅크가 우리도 이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31만 달러 올해 지를 것이다 하면 자, $1,000에서 지금까지 500% 올렸습니다. 자, $10,000에서 그러면 31만 달러 예를 들어 갔냐면 30배, 3,000%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제목이 3,000%가 저 방송이 작년 11월 달에도 똑같은 제목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똑같은 제목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렇게 기대에 부풀고 있는 일부 동학개미들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함께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걸 설명을 해 주시면서 왜 비트코인이 국제 투기꾼들의 매력적인 어떤 투자처로 부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기꾼들은 사실 가격이 급등나가는 걸 가장 좋아하죠. 네. 그 속성상.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 곡선이 제한돼 있죠. 그러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비트코인이 수요가 증대할 땐 비트코인이 뭐냐 거래량으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가격으로 폭등하게 되죠. 얼마큼 좋습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그려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S0 비트코인이 S0가 2,100만 개로 2009년에 사건 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3차 반감기다 하면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S0에서 S1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저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가격이 올라가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격이 한 차례 올라가죠. 반감기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수료에서 반감기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들면 사실 뭐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 인식이 개선되면서 자 수요가 이동됩니다. 그래서 D0에서 D1으로 이동되면 네. E1에서 E2로 가격이 더 올라가죠. 스카이로켓팅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일단은 가격과 이 Q 거래량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뭐 조금 아는 체해서 죄송합니다. 좀 요거와 같아서 요게 거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의 변동이 없고 거래량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보통 비탄력시다. 그리고 완전히 없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완전히 가격에 대해서 완전히 수직이 되는 겁니다. 완전 네. 비탄력적. 그런 상태에서
자, 비트코인 수요도 일부 사람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가격 대비 수요량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수요 곡선도 아주 수직 형태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수요든 공급이든 이동될 때 결국 가격으로 움직이면 된다. 가격 움직임으로 조정만 된다. 균형점을 잴 때 가격으로만 조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꾼들이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기적 대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금융사들이 자산을 인정할 시점이니까 네. 자, 국제 투기꾼들은 여기서 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 경제 지식이 높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저 가격의 변동폭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냐? 이제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융사들도 자산으로 고려하고 ETF 상품으로 고려하려고 그립니다. 그러면 국제 투기꾼들은 더 비트코인을 더 투자할까 안 할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의 국제 투기꾼들은 관심은 다른 데를 간다. 네. 왜냐하면 그 수요 곡선에 각이된 비탄력적이 대중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대중화, 탄력적이 되니까 네.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급등락이 좀 줄어드니까요. 결국 급등락이 줄어든다는 네. 얘기죠. 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하실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젯밤에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고 또 작년 5월부터 시작됐던 이 3차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그 5만 달러 이렇게 돌파하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월가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요 비트코인은 요건 잘 아실 겁니다. 요건 좀 지어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융위기 직후 당시에 이렇게 2,100만 개를 이렇게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교롭게도 금융위기에도 재테크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모두 금융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불과 1년 정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금융산업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싸와 아싸 간의 이렇게 논쟁도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아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보면 자, 비트코인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 가격은 급등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아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언택, 재테크, 그다음에 빠르게 디지털 컨택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제 통화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만 모바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사실 부상하는 자동차, 그다음에 로켓 쏴가지고 달까지 대중화되는 시대에 화성까지 이렇게 장면까지 그것도 아랍에미리트에서 화성의 장면까지 찍어까지 오는 이런 판도이기 때문에 자, 지구 상위의 결제 통화에 시상되는 5만 원권 이게 리얼 텐더 퍼파랄이죠. 그다음에 100달러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시간을 갖고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한편으로 중앙은행 입장에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빨리 정책 단계에서는 자, 민간 기업은 빨리 변하는데 디지털 컨택을 변하는데 저 제넷 앨런은 여전히 가상화폐 부정적이요. 리가르도 총재는 부정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이드가 먼저 가는 거죠. 먼저 가는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시대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코로나 이후에 환경 변화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에 따라서 반감기를 좀 잠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찍 투자하신 분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반감기 이때는 한국 시장에서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이때 비트코인이 1차 반감기가 4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사실 2012년서부터 11월 100달러에서 그때 10배나 1년 후에 10배 올랐습니다. 10배 1000%죠. 그러니까 이때도 화제가 됐던 겁니다. 그때 최대 수익이기로 했었죠. 근데 이때는 한국의 비트코인 담당자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을 때가 2차 반감기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때 2차 반감기 4년마다 돌아오는데 2012년부터 2016년이죠. 그러면 이때 1000달러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1년 후에 2만 달러, 정확하게 19,600달러까지 갔습니다. 이때 대책 반정이 뭐냐? 세계 거래량의
한국 사람들이 냄비 근성과 함께 가장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계 거래량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21% 세계 거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1,000달러에서 2만 달러 20배 2,000%가 안 하니까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부 일자리 가는 것보다 이거 캐기에 바빴죠. 이게 좀비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국무총리 조정실장인 홍남기 지금의 부총리께서 네. 사실 대책반장에서 이거 나섰던 거죠. 대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이 한국의 21% 차지하는 데서 규제해 또 여기 수요가 감소하니까 앞서 수요가 감소하면 비트코인 가격 폭락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폭락하는 과정에서 자 3차 반감기가 여기서 딱 20년, 4년을 더 오면 2016년서부터 4년은 2015년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자, 한 부분 1차 반감기에 10배가 됐습니다. 네. 1000%. 2차 반감기에 20배, 2000%가 됐습니다. 그러면 3차 반감기 어떻게 했습니까? 30배. 그래서 30배. 3000% 30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되는데요. 지금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정부의 입장도 있고 이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로 보면 이게 투기적인 속성이 있는 이런 측면에 그때까지는 투기적 속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맡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으로 좀 바뀌어서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견환점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자산을 인정하는 패턴이 갑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좀 긍정적 측면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폭등세가 나타나면서 3차 반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폭락할 경우에 이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장애 요인이 될 만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아마 본질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됐을 겁니다. 네. 비트코인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아무리 비트코인이 투기 대상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1년에 1000%씩 뛰느냐. 우리가 보면 투자 관점에서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 관점이다 보니까 설명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속성상 보면 지금 가격이 급등하니까 좋은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떨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오를 때보다도 내릴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거론됐던 게 비트코인발 금융위기 문제죠. 이게 이제 많이 심심치 않게 거래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설령 폭락하더라도 2017년 당시에도 폭락하더라도 금융위기 발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루비니 교수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사실 금융위기 문제는 당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금융위기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세계 GDP에서 1%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융 시스템의 중앙은행이 입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넷 옐런도 반대, 라가르도 총재도 반대, 한국은행 이재호 총재는 어떨까? 반대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투기 대책하면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자 디지털 커런시 센트럴 뱅크도 좀 빨리 대비합시다. 인재 법률적 문제가 검토되는 상태에서 이재호 총재 마음속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외형상으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금융 시스템 연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고 아직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우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입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ETF 상품 것처럼 상품으로 본격화되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TF는 정책 당국에서 공식화되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성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해서 폭락하면 그동안 개인 책임 맡겼는데 이렇게 상품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실 그 공적인 책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정책 단계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제닛 앨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는 뭐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정책당과 중앙은행이 고려하는 게 지금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네.
CBDC. 이게 활성화되기 전에 이 비트코인과 같은 순수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된다, 센트럴 뱅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민간의 가상화폐를 파고들기에는 과거보다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측면. 일단은 중앙은행의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은행, 뭐 저도 1988년 중앙은행에 들어갈 때, 한국은행 들어갈 때와 지금 후배들이 들어갈 때와 저희들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소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소신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우리가 보면 저희들이 중앙은행에 들어갈 때는 하나의 컬링, 어떤 뭐 봉급이라든가 컬링, 이게 내 소신이다 이렇게 해서 컬링인데 지금은 또 우리 후배들은 일부에서 했으면 중앙은행에 들어간 데는 돈벌이 하거나 돈벌이 하거나 커리어 패스, 자기 하는 컬링이 아니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컬링이 돼야 되는데 직원들은 사실상 돈벌이는 잡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가려는 커리어 패스 관점에서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중앙은행이다. 그래서 뒤늦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이렇게 선제성을 민간에 뺏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뒤늦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간다 하더라도 얼마큼 활성화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제닛 앨런이라든가 그다음에 라가르드 총재는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제는 기업 권력이 테슬라가 루비니 교수보다 더 워렌 버핏보다 더 높은 이상을 차지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초월합니다.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초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 위상까지 올라가 그러면 머스크가 내 위상까지 올라가 그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국가의 공복이죠. 근데 이게 시대적 흐름을 모사하고 그래 자존심 싸움에서 그래 규제해 기업 규제해 뭐 규제해 법률만 난습하게 하면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져서 갈라파고스 함정 것처럼 외딴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가격의 장애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이 개선돼서 사실상 이렇게 모습을 가냈지만 항상 동학개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작년 이렇게 미국 주식 팔고 비트코인 사신 분이 500% 수익이 나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는 반드시 너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높게 시티뱅크대로 31만 달러, 3천 달러 간다, 3,000% 간다 이렇게 기대 수익률만 되지 못하고 정책 단계 입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 가격의 구조를 보면 정책 단계 강하게 규제하면 2017년 것처럼 홍당기 단장님이 강하게 붙잡고 비트코인이 폭락한 것처럼 이런 가능성도 남아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개선 인식 변화 요인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